안녕하세요. 한국외대 K-세미오시스 TV에서 준비한 우리가 몰랐던 K템 강의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한국의 공예템으로 한국의 도자기, 분청사기를 다룹니다. 특히 분청사기에 담긴 아름다운 문양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도자기를 그릇이라고 하지요. 그릇은 무엇인가를 담는 용기인데요. 주로 먹거나 마시는 것을 담기 때문에 우리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문화가 매우 다른 동양과 서양의 도자기의 형태는 참으로 다를 수밖에 없겠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도자기는 음식을 담아 사용하기에는 무엇인가 참으로 독특한 부분이 보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도자기들은요, 그 유명한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물론 도자기는 장인이 따로 제작했고요. 피카소는 다양한 형태의 도자기 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피카소가 만들었다고 하니까 무엇인가 대단히 예술적 가치가 돋보이는 느낌이 드네요. 꼭 피카소가 만들지 않더라도 도자기는 만든 사람의 미의식을 담아냅니다. 도자기는요, 알고 보면 음식만 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아름다움과 상상력, 그리고 시대의 유행까지도 함께 담아냅니다.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도자기가 다분히 예술적이라면 결국 우리의 삶 또한 예술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도자기는 일상의 수많은 물건처럼 편하게 사용하다가 버리고 또 사고 할 수 있지만 도자기를 회화나 조각처럼 감상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요. 도자기의 형태와 색깔, 그리고 다양한 문양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우리의 예술적 감각을 다각적으로 충족시킨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도자기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흙은 가장 흔하고 구하기 쉬운 재료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문명이 발달할수록 도자기의 재료와 기법은 끊임없이 발달하고 변화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갈색이 도자기들은 토기라고 부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여러 박물관을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토기들입니다. 아래가 뾰족한 빗살무늬 토기는 워낙 유명해서요, 우리에게 익숙하죠. 가운데 둥구스름한 항아리는요, 푸석푸석한 일반적인 토기하고 차이가 있어요. 반짝이는 광택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아래 설명글을 보시면 청동기 시대라고 되어 있네요. 금속을 접한 인류는 금속의 반짝이는 광택에 매료되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괜찮아 보이던 토기의 거친 울퉁불퉁한 표면이 더 이상 아름답지 않다고 느낀 모양이에요. 그래서 매끄러운 넓적한 돌이나 가죽을 이용해서요, 토기의 표면을 계속 문지르면 금속과 비슷한 광택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의식과 조형의지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죠. 반면 오른쪽에 있는 기다란 목을 가지고 있는 항아리는 숯을 칠한 것처럼 부분이 까맣습니다. 이건요, 우연히 발견된 것인데 땔감을 태우면서 끄으름이 생겼고 그것이 도자기에 그대로 묻은 것입니다. 우리가 캠핑 가서요, 숯불에 삼겹살을 구울 때 검게 그을리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연히 발견한 검은 끄으름이 예뻐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끄으름을 많이 내고 그것을 도자기 전체에 골고루 묻게 하니 검은색의 반짝이는 도자기가 되었습니다. 가운데 도자기는 신라의 가장 유명한 유물 중 하나인 토장식 항아리입니다. 다양한 사물의 형태를 흙으로 빠르고 경쾌하게 빚어서 토기 장식으로 사용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해학적이고 유쾌합니다. 오른쪽 그 둥구스름한 함은요, 뼈 항아리입니다. 통가 불교 국가였고요. 불교식 장례로 화장, 다비법 화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반짝이는 그 코팅막이라고 할 수 있는 유약이 사용되는데요. 비교적 낮은 온도로 구워진 토기였기 때문에 유약에는 납을 섞어서 쉽게 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끊임없이 형태, 색깔, 그리고 기법이 달라지지만 그 목적은 같았어요.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도자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목적은 같았습니다. 드디어 인류는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고
불을 다루는 기술도 매우 발달합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구워낸 토기에서 벗어나 자기로 변화합니다. 보통 자기는 1200도에서 1400도 사이에서 구워야 하니 대단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화면에 보이는 세 점의 자기가 한국 도자기를 대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고려청자, 가을 하늘이 연상되는 푸른빛이 특징입니다. 오른쪽에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조선백자, 청렴한 사대부를 닮은 듯 하얀 바탕에 단아한 문양이 참으로 우아합니다. 왼쪽과 오른쪽, 그러니까 고려와 조선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자세히 살펴볼 분청사기입니다. 고려 말에 발생한 분청사기 기본적인 DNA는 고려청자입니다. 그래서 재료와 기법이 매우 유사하지요. 그러나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자의 푸른빛과 분청사기의 갈색빛, 이렇듯 색깔과 문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에는 불꽃의 성질 또한 시대에 따른 유행의 변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청사기는 기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모두 7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상감 분청사기, 인화, 조화, 박지, 철화, 귀얄, 덤벙, 이렇듯 용어가 매우 낯설어 한눈에 파악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분청사기 기본적인 DNA는 고려청자이고 그래서 기법적으로 고려청자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것만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이어서 각 분청사기를 종류별로 작품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감 분청사기입니다. 고려청자의 상감 기법을 계승하였는데 상감 기법이란 표면을 조각칼로 파내고 거기에 다른 색의 흙을 채워 넣어서 화려하고 섬세한 문양으로 장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려 상감청자가 귀족적이고 화려했다면 상감 분청사기는 쾌활하면서도 해학적입니다. 화면의 왼쪽 매병 중앙에 배치된 2마리의 물고기, 쌍어무는 당시 매우 유행했는데요. 주로 사이 좋은 부부를 의미하면서 풍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병의 상간무는 분청사기의 해악을 잘 보여줍니다.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있는 새보다 정작 물고기를 더 크게 새겨 넣어서요.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 도자기를 포함하여 많은 분청사기가 일본 오사카 시립 동양 도자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일본은 조선의 도자기를 사랑하였고 갈망했습니다. 조선 도자기에 대한 욕망이 결국 임진왜란으로 이어졌고 임진왜란 때 많은 수의 조선 도공이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끌려간 조선 도공 2, 3평이 시작한 백자가 일본 자기 문화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인화 분청사기는 간편화된 상감 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일일이 조각해서 파내는 것이 아니라 꽃무늬와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는 도장을 이용해서 도자기 전체를 찍어내고 반복적으로 찍어내고 그 위에 하얀색의 흙물, 화장토를 발라 표면을 정리하면 마치 내 앞으로 꽃밭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문양이 도자기 전체에 드러나게 됩니다. 상감과 비슷한 장식 효과를 내지만 제작 시간과 노력은 크게 단축할 수 있지요. 그래서 매우 경제적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2개의 도자기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큰 항아리 속에 작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태항아리라고 부릅니다. 왕실에서 왕자와 공주를 출산한 뒤 출산 부속물인 태반을 그냥 버리지 않고 이 항아리에 귀중하게 담아서 땅에 묻었습니다. 하얀 쓰임새의 도자기로 드러나는 왕실의 출산 문화도 신기하지만 분청사기가 왕실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조선시대에는요, 백자뿐만 아니라 분청사기도 귀하게 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철화 분청사기는 가장 회화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산화철가루를 물에 개어 안료를 만드는데요. 발색은 주로 검은빛에서 어두운 갈색으로 드러납니다. 도공이 무심하게 직접 그린 문양은 매우 자유분방하고 창의적입니다. 그래서 분청사기의 해학과 명랑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철화 분청사기이죠. 왼쪽에 보이는 풀과 꽃 문양은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데요. 박쥐처럼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오른쪽의 물고기 문양은 크기도 지나치게 크지만 세부 묘사가 익살스럽고 흥미롭습니다. 특히 당장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은 반짝이는 눈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세련되고 정제된 이미지보다도 이처럼 유머러스한 이미지가 현대의 우리들에게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마치 조선의 민화가 사군자나 문인화보다 더 대중적 사랑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겠지요. 다음으로 박쥐분청사기는 불필요한 부분을 긁어내는 기법입니다. 하기 위해 하얀 색깔의 흙물, 화장토를 바르고 그 위에 조각칼로 원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바탕면을 긁어내어 진한 색깔의 흙과 하얀색의 화장토의 대비를 이용해서요, 문양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기법이죠. 제가 이 도자기를 특히 좋아하는 것은 자유로운 느낌 때문인데요. 자, 항아리 아랫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그 아랫부분이 어두운 흑색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이렇듯 항아리 아랫부분까지 화장토를 꼼꼼하게 바르지 않고 그냥 대충 비워둔 것이 미숙한 미완성의 느낌이라기보다는 넉넉하고 푸근한 미감으로 다가와서 애착이 더욱 갑니다. 이러한 특징은 가까운 중국과 일본의 완벽하게 정교하고 화려한 도자기 제작 기법과는 차이가 상당히 커서요. 한국만의 독특한 미의식을 반영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로 귀할 분청사기와 덤벙 분청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고려시대에 이미 백자가 만들어졌어요. 당시 고려 귀족들의 눈에는 백자가 너무 밋밋하고 소박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족적 취향을 잘 반영한 화려한 푸른색의 청자가 고려시대를 대표하게 된 것이죠. 물론 조선시대에도 청자를 만들 수 있었겠죠. 그러나 새로운 유교 질서를 따르는 사대부들에게 청자는 너무 화려했을 거예요. 이렇듯 기법적 발전을 앞서는 것이 시대의 유행과 미감입니다. 여기는 점차 하얗게 변해가요. 조선의 미의식이 백자에 닿아 있었기 때문이죠. 문양은 사라지고 도자기 전체가 하얗게 백자화 되어가는 단계에 이른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귀알과 덤벙입니다. 깊은 산 속에 있는 사찰에서 새벽마다 쌀이 빗자루로 마당을 쓸 때 생기는 그 자국처럼 거친 돼지털을 묶어서 만든 붓으로 하얀색의 흙물, 화장토를 찍어서 도자기 전체에 쓱쓱 발라주는 기법을 귀알이라고 합니다. 사실 귀알은 그 거친 붓을 부르는 이름이기도 해요. 덤벙 분청사기는요, 도자기 전체를 화장토에 직접 덤벙 담가버리는 기법을 말해요. 드디어 완벽한 백자화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제 조선은 백자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번 분청사기의 종류를 통해서 우리는 분청사기의 다채로움뿐만 아니라 청자에서 백자로 이어지는, 즉 고려와 조선을 연결하는 도자 문화로서 분청사기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 수업 중에 언급했던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분청사기 세점을 간단히 감상하겠습니다. 화면처럼 많은 수의 분청사기가 오사카 동양도자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특히 해외에서 만나는 우리 미술이 더욱 귀하고 애틋하게 느껴지는데요. 마치 이산가족 같은 느낌이죠. 오사카 여행을 가게 되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철 안료로 문양을 그렸는데 넝쿨문이 빠르고 익숙한 붓 놀림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춤을 추듯이 경쾌한 느낌이 잘 드러나네요. 확대해서 보면 문양은 문색으로 발색되었고 화장토 아래에 짙은 색의 흑빛이 은은하게 드러나서 바탕이 단조롭지 않아 매력적입니다. 연꽃과 새 그리고 물고기가 철화로 그려진 분청사기입니다. 도자기 형태가 매우 특이한데요. 이것은 장군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장군은 주로 간장이나 술과 같이 액체를 담는 데 사용하는데요. 특히 도자기 강면이 모두 다른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화면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백로 한 마리와 연꽃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일로연과라고 해서요. 당시 과거 시험 합격을 기원했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삶의 성공에 대한 열망은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서 어김없이 분청사기의 유머와 해악이 잘 드러납니다. 물총새가 낚아채려는 물고기가 더 커서 아슬아슬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하네요. 이 도자기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유교 제사에 사용했던 제기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특이하죠. 대접 좌우에 달려있는 앙증맞은 자그마한 손잡이가 그 근거입니다. 또한 대접 안과 밖에 동시에 그려져 있는 물고기는 쏘가리인데요. 계룡산 가마터에서만 그려져서 아주 유명합니다. 풀과 넝쿨 문양 그리고 물고기를 그린 솜씨가 매우 뛰어나서 마치 어항 속에서 헤엄을 치는 것처럼 생동감이 넘치네요. 까지 분청사기의 아름다움과 해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도자기는 단순한 물건이나 일용품으로 치부해버리기는 아까울 정도로 풍부한 회화적 가치와 미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분청사기의 문양이 이러한 문양실을 잘 보여주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